참 등기는 양이 많죠. 근데 이제 민법과 연결시키면서 하나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은 외울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이해하시면서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마치 민법 문제 풀듯이 그냥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자, 이전까지는 그래서 소유권 등기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62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들이 나옵니다. 362페이지에서는. 그래, 등기법 하다 보면 항상 민법과 계속 관련성을 맺었는데, 자,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요, 거의 민법 내용이 이제 반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요,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고, 우리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고요. 또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물권법 파트가 등기법에서도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요, 이제 밑에 있는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하나씩 보죠. 표가 있는데 표는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자, 먼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용익권이 되는 거죠. 용익권.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이제 용익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저당권은 이제 담보권이죠, 담보권. 그래서 크게 용익권과 이제 담보권으로 나눌 수가 있고, 왼쪽에 네 가지는 용익권, 오른쪽에는 이제 담보권이죠. 그래서 그 등기 절차 하나하나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표는 조금 더 설명하고 밑에 지상권 보시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로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이제 소유권, 최초의 소유자면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토지에, 이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요. 이제 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거죠. 자,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자, 의 먼저 보시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다만 이제 우리 구분지상권도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이제 지하철 놓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지하철 놓으면서. 서울시에서 지하철 놓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철이 공로를 보통 지나가죠. 자기 토지 밑에 지하철 놓는 건 상관없죠. 서울시가 소유하는 토지 밑에.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야 된다. 그럼 그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수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토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부터 지하 200m에서 300m까지는 우리가 이용하자. 그러면 토지를 전부 다 수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분지상권 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여 상하 범위를 정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수목에는 인정이 안 되죠. 수목은 계속 자라나 버리기 때문에 나무가. 그래서 수목 밑에다 쓰면 되겠죠. 구분지상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인정되는데 수목 소유를, 그러니까 구분지상권도 인정되지만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상권 할 때 구분지상권까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배워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는데, 토지라는 것은 토지 사용은 위아래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갑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 밑으로 지하철을 뚫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때 토지 전체를 수용하려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 200m에서 지하 300m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이 토지. 구분해가지고 이용하면은 이것은 이제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갑은 토지 위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어떻습니까? 지하철 뚫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나온 것이 이제 구분지상권이에요. 지하철 뚫고 다니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자,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공동. 자, 공동 신청하면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갑은 어떻습니까? 인감도장 찍어야 되겠죠. 신청서에 인감도장 찍을 것이고, 이제 설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설정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때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서 이런 가져와 가지고요. 설정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지상권 설정자는 보통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공동신청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그다음에 3번 지상권은요. 최단 기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최단 기간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뭐 견고한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들은 최단 기간으로 30년이 보장이 됩니다. 민법에 있는 내용이 이건 다 최단 기간으로 30년이 보장되고, 그래서 최단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최단 기간은 이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장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최장 기간 제한이 없다 위에다가요.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한테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요,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주면서 합니다. 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100년이고 200년이고 건물만 있으면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 무한으로. 그러니까 최장 기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영구 무한으로 가능하고요. 이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허물어지면 끝나지만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불확정 기한이 되겠죠. 불확정.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영구 무한을 해버리니까 불확정 기한이 되겠죠. 기한. 불확정 기간.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영구 무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존속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기간에 제한은 없다는 거죠. 4번은 넘어가시고요. 5번 보시면은 이제 지상권의 양도나 전대. 자, 지상권의 양도나 전대 밑에다가 지상권 처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상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지상권은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임대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처분이에요. 또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지상권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건물이 이렇게 30년짜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가치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토지가 10억짜리다. 그럼 30년 동안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 받고 이 사람 지상권 넘겨주겠습니까? 토지 가치 한 80%, 90%까지 받으면서 넘겨주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은요. 가격이 토지 가치 한 8, 90%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세는 한 7, 80% 이렇게 받기도 하는 거죠. 지상권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더 많이.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이제 일시불로 주게 되면요. 10억짜리면 8억 주고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달달이 얼마 주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달달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목돈을 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어떻습니까? 계산적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상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상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양도나 전대 또 담보 제공. 밑에도 담보 제공 써도 돼요. 이런 거 할 때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민법에서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지상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당사자가 특이하게 있으면요, 이건 강행 규정으로 금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임대, 처분 다 가능합니다. 자, 지상권은요, 위에 있는 설명 드릴 때 자세히 또 설명 드릴 테니까 지상권의 개념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있는데요. 지역권은 여러분들이요, 아마 민법 시간에 지역권은 잘 안 다룰 거예요. 지역권은 현실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권리도 아니고 해가지고요. 지역권은 그냥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지역권은 굉장히 편합니다. 자, 보죠. 어떤 시골에 밭이 4필지가 있습니다. 밭이 4필지가 있어요. 자, 밭이 4필지가 있는데 근처에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줍니다. 밭에 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수를 파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X필지가 있고요.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Y필지가 있고 여기는 병이 소유하는 Z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누가 소유하는 다른 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있는데 자,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줘야 돼요. 그럼 지하수를 팔려고 하는데 이 필지마다 다 지하수를 팔 필요가 없잖아요. 팔 필요가 없이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 물 가장 많이 나온 곳에 한 필지 파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좀 편하겠죠.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여기가 물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요. 자, 그러면은 토지 밑에 흐르는 지하수는요.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민법에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것은요. 결국 을이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토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요. 얘도 이용하고 얘도 이용하고 얘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우리 민법에서 지역권은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은 설정이 안 되고요,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이용되기 때문에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로 봅니다.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 없습니까? 한 필지 토지가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한 필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상권도 성립될 수 있고 전세권도 성립될 수 있고 임차권도 성립될 수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요 반드시 2필지 이상을 전제하는 거죠.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인여권, 그러니까 인간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은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지역권 인정돼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토지가 이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이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가 바로 지역권 관계예요. 지역권. 지역권은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역권에서요. 그러면은 타인의 토지의 편, 그러니까 이 토지죠. 다른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된 토지, 이 토지를 우리는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승역지. 지역권에서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된 토지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승역지는 이제 X 토지는 승역지가 되겠죠.
승역지가 됩니다. 지역권은 반드시 두 필지상을 전제합니다. 자, 그러면 Y 토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편익을 이제 이 토지를 위해서 이제 편익에 이용을 하고 있는 토지죠. 그러면 이것은 지역권은 필요로 하는 토지니까 Y 토지를 우리는 이제 요역지라고 하는 거죠. 요역지. Y 토지는 이제 요역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기하는 방법을 보죠. 자, 그러면 지역권 설정은요, 토지와 토지가 와서 계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하고요, 이 우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밭이 있고 우물이 있으면 계속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는 거죠. 그럼 계약을 어떻습니까?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갑과 을이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승역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요, 이 X 토지에 대해서 갑구라고 해보죠. 갑구는 지금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갑이 소유자고. 그러면 갑이 소유하는 토지죠. 그러면 을이 소유하고 있는 Y 토지. Y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죠. 을의 소유권 토지고요.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되겠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이 요역지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승역지에 대해 합니다. 우리가 전세권 등기나 지상권 등기도 없습니까?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이 토지를 제한하는 지상권 등기, 이 토지를 제한하는 전세권 등기, 이 토지를 제한하는 저당권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도요, 지역권이 설정되면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지역권에서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승역지 하는 거예요. 승역지. 그래서 승역지예요. 갑하고라고, 갑이 혼자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을이 혼자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가지고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승역지에다가. 그럼 여기는 을구야겠죠. 지역권이니까. 그래서 일해가지고 지역권 설정을 하는 거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할 때는 이 권리자를 쓰게 되죠. 권리자. 그렇죠? 지역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저당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자를 쓰게 되죠. 그런데 지역권은 우리 민법이 토지가 토지를 이용한 관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는 사람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를 쓰게 됩니다. 요역지. 그래서 Y 토지를 여기다 쓰게 돼요. 요역지. 자, 그러면은 우리 등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X 토지는 Y 토지를 위해 지역권이 설정되었다. 사람 이름을 적질 않아요. 사람이 지역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지역권은 토지가 갖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우리의 지역권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민법이. 그러니까 등기도 민법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X 토지는 Y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요역지도 두 필지니까 이 Y 토지도 어떻습니까? 이 Y 토지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시를 해야 되겠죠. Y 토지는 지역권이 가지고 있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합니다. 요역지를 꺼내가지고 요역지에다도 여기다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 Y 토지는 이제 여기는 뭐예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승역지는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고요. 이 Y 토지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Y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다.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해서 등기라며. 그러면 이 토지가 요역지면 승역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토지에 대해서 요역지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X 토지 승역지를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하고 저 등기는 동일한 등기가 되겠죠. X 토지는 Y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Y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를 구성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요, 이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공동 신청. 자,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요 등기하고 요 등기는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거니까 갑과 을이요, 승역지에다 지역권 설정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요역지에 가서 또 똑같은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승역지에 공동 신청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반대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은 등기관이요,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 등기관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등기관이 모르겠지만 신청해서 이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Y 토지가 X 토지에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등기관이 당연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청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 정도 서비스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공동신청,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이지만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해준다는 거죠. 직권을 해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요 을의 자기 토지를요, A한테 처분을 한다고 해보죠. 자, 지역권은 이 토지가 갖는 권리예요. 이 사람이 갖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A한테 처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을에게서 A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요, 이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당연히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죠. 그러면은 을에게서요, 이해가지고 A 앞으로요,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되기래요. 소유권 이전되기. 자, 그럼 어떻습니까? 누가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A가 지역권자예요. 지역권은요, 따로 이전 등기가 안 돼요. 사람 이름이 있어야 뭐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요, 지역권은요, 이전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전 등기 자체가 안 되고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서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전 등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민법에서요, 지역권과 소유권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따로 등기가 돼 있으면요, 따로따로 움직여버릴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아예 애초에 막아버리기 위해서 여기는 사람 이름을 아예 적질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면 지역권도 무조건 딸려서 넘어갑니다. 딸려서. 따로 등기 없이. 그러니까 등기 없이 어떻게 돼요?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된다는 거죠. 이전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권에 있어서 이제 지역권에 등기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민법에서 보면 지역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통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보죠.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다시 또 이 토지를 병한테 또 전세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을한테 지상권을 줬어요. 지상권을 줬으면 을이 지상권,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이 다시 병한테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의권은 사용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지 이중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사용수익권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가능해요. 경매 들어갔을 때 순서대로 돈만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당권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가능하지만 전세권은 1번 전세권, 2번 전세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중첩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이 Y 토지를 위해서 우물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Z 토지, 여도 우물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토지를 위해서도 우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토지를 위해서도 우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권은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2중, 3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2중, 3중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배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아무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물권 중에서 이런 배타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권들은 대부분이 다 배타적 권리인데 지역권은요, 배타성이 없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만약에 우물을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배타성이 없이요, 이 지역권은 공동 이용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권은요, 이렇게 물을 이용하는 용수지역권도 있고요, 통행을 하기 위한 통행지역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권의 내용은요, 무한대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비한정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중, 3중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공용적 성질.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민법 시간에 여러분 자세히 다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을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좀 더 가서 이거 소유를 이제 넘깁니다. 넘기는데요. A 한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A, B, C한테 세 사람한테 팝니다. 토지를 3억 해가지고 이 사람이 3억짜리를 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이 1억을, 이 사람이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토지를 삽니다. 자, 그러면은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을 이제 소유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쓰면 되겠죠. 지역권도 한꺼번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A가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A가 이 전체의 3분의 1을 소유하는 거죠. C가 3분의 1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 전체의 3분의 1을 소유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역권이 있는데요, B도 지역권인데 C는 지역권이 없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토지가 지역권이 없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지역권을 갖고 누구는 지역권이 없고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 지역권을 갖든지 모두 지역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요.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갖고 누구는 갖지 못하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분, 나눌 수가 없어요. 다 갖든지 다 갖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자동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역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소멸해야 소멸하지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역권은 모두가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소멸해야 소멸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도 다 지역권을 가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권에. 자, 그럼 하나는 이제 보도록 하죠. 책을 통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 지역권이란 통행을 위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인수, 이건 물을 끌어들인다. 물을 사용하는 거죠. 뭐 이런 등을 통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사람의 편익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이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역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시면요. 공동 신청에 가서요.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되겠죠.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의죠. 갑의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지금 Y 토지로 해서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갑이 이제 등기 신청서에는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을이 등기 권리자로 나오겠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다만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을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를 쓴다는 거죠. 요역지. 신청은 이제 사람이 신청할 테니까. 그래서 그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등기 신청서는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 보시면요. 승역지는 어떻습니까? 승역지는요. 자, 보죠. 승역지. 일부도 가능하죠. 일부만 사용하는 가능하잖아요. 승역지는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승역지로 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역지는요.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일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요역지는 일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토지가. 그래서 사람이 전세권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손이 전세권을 갖는다. 내 머리가 전세권을 갖는다. 이렇게 하지 않죠. 내 손이 전세권을 가지면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라고 보면요. 이 토지가, 이 사람이 지역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이 토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100번지고 101번지라고 하면은 101번지 토지가 100번지 일부를 지역권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역지는요, 한 필지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수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필지 토지 일부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승역지는. 그러나 요역지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한 필지 전부해야 된다는 거죠. 전부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가 지역권을 갖는다. 이건 존재할 수 없고, 이 토지가 여기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디귿 보시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토지가, 여기는 또 뭐 이렇게 여기 정이 있고, 여기는 무라는 사람이 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너도 와서 물 길러서 뭐 써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이용하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우물.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권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밑에 내용 보시면요. 자, 기억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등기 권리자보다도요, 등기 의무자라고 써요. 오히려 이게 더 좋습니다. 지역권의 이제 등기 의무자. 자, 의무자도 될 수 있고 권리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권리자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의무자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A, B, C한테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을 설정해 줬으면 이 의무를 누가 이용해요? A, B, C가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할지, 만약에 토지가 농지면 전세권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지상권을 설정해주면요. 이 지상권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의무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지상권, 전세권, 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지역권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하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점유하고 있다 이거죠. 원래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냐면요. P라는 사람이 소유자.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이용하겠죠. 마음대로 이용하면서요. 자기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돌려줄 때 메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용 기간 동안에는요, 이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임차권자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용 기간 내에서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만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자기의 그 사용권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요. 지역권의 등기 의무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만약 임차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면요. 임차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임차권자도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여기다가 불가분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옆에다가.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 취득해버려요. 지역권은 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죠.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해야 돼요. 취득하게 되고 모두가 소멸해야 소멸하게 됩니다. 모두가 소멸. 불가분성이라 쓰면 되고요. 그
그 다음 D급 보시면요.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다. 항상 어떻습니까? 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자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역권은요. 소유권과 항상 세트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등기도 소유권 넘어가면 당연히 지역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농사 짓고 있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사용료는 이제 줄 수 있잖아요. 사용료.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 줄 수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사망해 가지고 얘들이 상속인이라고 해 보죠. 상속인인데 이 사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토지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사용료를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합의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겠죠. 소멸시키. 지역권이 소멸이 되면 어떻습니까? 소유권만 이전이 되겠죠. 근데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세트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역권이 만약에 소멸이 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소유권만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절대 분리돼서 양도될 수가 못한다는 거죠. 옆에다가 이게 부종성 쓰면 되겠죠. 부종성. 항상 세트로만 움직인다. 이게 여러분 민법에서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등기 실행을 보죠. 등기 실행. 요게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민법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등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요. 자, 승역지는요. 자, 보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란다는 거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을구란에 요역지를 표시한다는 거죠. 요역지. 사람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요역지를 표시하면서 등기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요역지를 기록하지 사람 이름을 적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 표시를 한다는 거죠. 요역지. 그래서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여기 밑에다가요 공동신청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기 밑에 지역권 설정 등기 밑에다가 공동신청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요 공동신청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공동신청에서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요. 자, 그럼 밑에 요역지를 보죠. 요역지는 첫 번째 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승역지하고 요역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근처에 있을 테니까요. 등기소도 관할도 동일한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관습시 관할권이 동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동일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경우만 보죠. 만약에 등기관이 어떻습니까? 요역지나 승역지 모두 등기관 관할구역입니다. 그럼 이등기 한 사람이 이등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보죠.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등기관이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이건 공동 신청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는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요역지 등기 기록에 요역지 등기 기록 오른쪽 보시면 요역지 등기 기록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요. 요역지 등기 기록 해가지고 순위번호 등기 목적 승역지 동그라미 치고요. 승역지를 적는다는 거죠. 요역지 등기 기록에 첫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직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요역지 등기 기록에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요. 이런 것들 자세히 적으라는 소리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권이 중요합니다.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요역지 등기 기록. 그럼 여기다는 이제 승역지를 적게 되겠죠. 승역지. 사람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승역지를 적게 된다. 그러니까 직권만 기억하셔야 돼요.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역권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역권의 의미하고 그러니까 성질 이런 거 민법에서 공부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이것만. 이거 공동 신청해서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되는 거죠. 나머지는요 민법하고 계속 겹치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도 이제 우리 전세 많이 살죠. 전세 많이 사는데. 등기된 전세권은 거의 없죠. 아파트 전세 들어갔다고 등기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등기가 안 되면요. 이런 것들은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냥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기된 전세권을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은요. 여러분 민법에서도 이제 중요하고 이제 등기법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전세 의미부터 좀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는 전세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알아요. 근데 그 명확한 의미를요. 법적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몇 개 나라밖에 없어요. 전세권은 굉장히 독특한 권리입니다. 독특한 권리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전세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집값이 정체되어 있지만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죠. 계속 올랐어요. 집값이. 그럼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 집값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면 돈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은행에 저금해서는 안 되고 집을 사야 되죠. 계속 올라가니까 떨어질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투자의 방법으로요.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을 사요.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자고 나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 채 두 채 계속 어떻습니까? 살지도 않지만은
은행에 이익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계속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늘어나게 되는데, 자 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근데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 X,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X,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이 건물들을 자기 돈으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2억 원은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5억이라는 거예요. 5억. 그래서 5억이라는 겁니다. 또 5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지만 집을 사야 되는 거죠. 집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또 집을 삽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2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3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되는 거죠. 3억을. 자, 은행 가서 3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3억을 융자 받아가지고 5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니까 이 집은 비어 있겠죠. 비어 있으니까 관리비 나가겠죠. 관리비 나가면서 더 나아가서요, 은행에 3억 이자까지 달달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샀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관리비 따로 나가죠. 그 다음에 이자 따로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곤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게 되면은 이게 관리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자도 나가야 되고 하는 거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빌리냐면요,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돈 3억 원은 있는데 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3억 원을 빌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을이 어떻습니까? 갑한테 3억 원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언제까지 빌리기로 했느냐? 2년간 갑이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그러면 을이 갑한테 3억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3억 원을 빌려줬는데 만약 2년 후에요, 갑이 돈을 안 갚게 되면요, 을은 이 물건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억의 채권이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2년 이후에, 2년 이후에 돈 3억 원을 안 갚게 되면 을이 이 물건을 이제 경매에서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죠.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죠. 돈 빌려주고 만약 돈 안 갚게 되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저당권하고 동일한데, 저당권과 전세가 다른 점은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갑은 을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이자를 지급하는 거 대신에요, 너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용이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비도 얘가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을한테 돈을 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을한테 빌리면 어떻습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집은 놀고 있으니까. 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들어와 살면요, 관리도 잘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세권인 거죠. 그래서 저당권하고 동일한데, 여기까지는 저당권 동일한데, 다만 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받았었는데, 만약 이 저당권이면요, 이자를 받는 것인데 이자를 주는 거 대신에요, 이 물건을 을한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을은 자기가 이자를 받는 거 대신에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한다는 거죠. 수익.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 대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전세권의 차이점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자를 받는 것 대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그럼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용익물권이라고 보면서요,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세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세권은 일단 담보물권이요. 저당권하고 굉장히 유사한 담보물권이다. 다만 저당권과의 차이점은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전세권은 담보권인데, 담보권 3억을 빌려주고 만약 못 갚으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권인데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전세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실제로 전세의 시험 문제는요, 이런 담보권적 기능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담보권인데, 이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전세권. 용익권적,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전세권이 되는 거죠. 전세권.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을요, 그러면 전세권 시험 문제는요, 주로 담보권적 기능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할 때는 이렇습니다. 만약에요, 이 전세권이요, 용익권적 기능이 전혀 없이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세권은요, 반드시 담보권적 기능과 함께 용익권적 기능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강하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죠. 그러면 2년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X, 이제 건물에 대해서. 2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용 수익하겠죠.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때 돈을 못 갚게 되면은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이.
존속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사라지게 되겠죠. 용익권적 기능이 사라지지만은 이 사람이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채권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 채권을요.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요. 전세권에서는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없는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저당권이라고 했죠. 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채권하고 분리돼서 전세권만 양도가 불가능한 거죠.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항상 담보권적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을이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지만요. 반드시 3억 원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요.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는 거죠. 가름해서라도요. 반드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다른 채권으로 가름해서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요.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사라졌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갑이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담보권적 기능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 경매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용익권과 담보권이 두 개가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죠. 소멸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죠. 전세권 소멸했잖아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 있다고 보니까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을 소멸했어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그러면 등기도 무효냐? 등기는요.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거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까지 말소돼 버리면 경매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등기는 전세권을 소멸했다고 하더라도요. 등기는 여전히 유효라는 거죠. 이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등기가 남아 있어야 이 사람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등기를 보죠. 이때 등기. 전세권 등기예요. 전세권 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까지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돈까지 받아버렸으니까. 근데 아직 돈 받기 전에는요.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용익권적 기능은 사라진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등기가 되겠죠. 등기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완전히요. 거의 저당권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유사해져 버립니다. 진짜로 유사해져 버리는 거죠. 저당권 등기하고 거의 동일해져 버립니다. 용익권적 기능이 없어버리면요. 저당권도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담보권적, 저당권하고 거의 이제 유사해져 버리는 거죠. 용익권 기능이 없는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거의 저당권하고 유사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저당권 등기하고 거의 유사해져 버린다고. 저당권 등기. 저당권 등기하고 이제 유사한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전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우리가 담보 물건인데 이렇게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전세권에 대해서. 1번 보시면요. 우리가 전세는 우리가 민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면 되겠죠. 의 보시면요.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반드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고 하면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용 수익하다가 어떻습니까? 변제기에 만약에 변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져 있는 걸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했죠. 여기는 용익권적 기능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담보권적 기능이 훨씬 강합니다. 예, 담보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념은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그냥 민법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전세금 지급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있으면 되는 것이 반드시 전세금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중요한 것이지 전세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자, 그걸로 이제 개념을 대체하면 되고요. 자, 객체는요,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 자, 용익권은요, 부동산의 일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익권 어떻습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안 되면요. 자, 보죠. 우리가 보상용은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용익권 등기는요, 이런 것들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항상 전부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용익권 등기가 있죠. 자, 용익권은요, 지분에 대해서는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요, 이 존속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분 등기가 안 돼요. 지분 이전이 안 된다는 거죠.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요. 만료된 이후에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예요.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등기는 유효하겠죠. 그럼 이 등기는 용익권적 기능은 전혀 없이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저당권은 지분 이전할 수 있습니까? 지분 이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지분 이전이 가능해져요. 이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거는 담보권적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지분 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용익권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존속기간 동안에 넣습니까? 지분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존속기간 이후에는 전세권이 소멸했잖아요. 여기서 소멸했다는 건 뭐가 소멸했다는 거예요?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다는 거죠. 담보권적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담보권은 지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존속기간 만료된 이후에는요. 지분 이전이 가능해요. 지분 이전이 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요. 3억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데 가백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전세권 3분의 1만 전세권 이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3분의 1 전세권을 이전할 때 모두 함께 가야 돼요. 채권도 함께 넘어가야 되겠죠. 채권이 없는 전세권을 점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1억 원. 3분의 1이니까 1억 원이죠.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요때는 안 되는 거죠. 요때는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공유 지분이나 이중의 전세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때는 지분에 대해서 안 되고요. 또 이건 용익권,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중의 전세권 안 되고요. 이중의 전세권 안 되고 그다음에 농경지에서 안 된다. 이것은요. 우리 민법에서요.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 안 된다. 우리가 예전에 잠깐 설명했죠. 각하사유 할 때. 자, 그리고요. 3번 보시면요. 전세권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이므로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일하게 귀속되면요.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이것은 뭐 모든 권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고 계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임차권, 그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요. 다 타물권이에요.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뭐 3억으로 설정돼 있는데 만약 이 물건이 5억이에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 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지고 사버립니다. 얼마 주고 사겠어요? 이게 천재 5억짜리면은 전세금 3억 있으니까 2억 주고 살 거 아니에요. 2억 주고 사버리면 소유권 취득해버렸죠. 자, 소유권자는요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혼동으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를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소멸한 등기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요, 원래 이 등기를 말소할 때 만약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등기를 말소하려면 갑과 을이 소유자하고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럼 이때 소유권이 을로 넘어갔으니까 이때는 을과 을이 공동 신청이다 라고 하면은 을이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단독 신청으로 단독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혼동의 법리죠.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요.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중에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만 가능하고 처분을 못 하는 이런 물권, 지상권이 해당되는 거죠. 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사용 수익은 않지만요. 돈 몇 대 안 갚으면은 경매를 해 버리잖아요. 처분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같지만 처분행위만 할 수 있는 담보권, 사용수익만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용익물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흡수돼 버려가지고. 자, 이래서 밑에 보시면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옆에다가요. 단독 말소했는데 단독 밑에다 단독 신청이라고 씁니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이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신청해서 말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독 신청. 그리고 5번 보시면요. 넘기시면은 5번 보시면은 자,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경우는 공동 전세문, 저희다 공동 전세문에도 동그라미 치고요. 위에 여러 개 위에다가요. 5개 이상 이렇게 쓰십시오. 5개 이상. 5개 이상의 공동 전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라는 것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저당권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당권 시간에 이런 걸 하죠. 공동저당을 합니다. 공동저당. 공동저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X 건물이 있고요. Y 건물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거 10억짜리고요. 이거는 뭐 5억짜리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했어요. 공동저당을 설정해주면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비율로 해서 채권자가 가져갑니다. 저당권자가. 비율로 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얼마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저당은요, 공동저당 관계를 이제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5개 이상이 돼버리면 등기부에 이게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공동담보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그럼 전세도 어떻습니까? 전세도 마찬가지겠죠. 전세도 담보권이라고 했죠. 그럼 경매가 되면요, 두 개를 토지와 건물을 다 전세를 잡았어요. 보통 우리가 전세 그러면요, 우리가 저당권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요,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요, 토지만 담보를 잡는다든지 건물만 담보를 잡지는 않아요. 토지만 담보로 잡는다든지 건물만 담보로 잡으면요, 여러분, 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한꺼번에 다 담보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저당이 되고요. 그럼 공동저당이 됐을 때 이제 경매에서 배분할 때는요, 이렇게 비율로 나눠갔습니다. 그럼 전세도 어떻습니까? 결국 돈 안 갚게 되면 경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할 때도 어떻습니까? 경매할 때도 비율로 가져갑니다. 비율로. 그러면 비율로 가져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전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이 전세가 되면요, 이게 2개가 같이 전세가 된다라는 사실을요, 등기부에다 기록을 하는데, 이것도 5개 이상이 되면요, 등기부에다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하는 이유는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경매하면 이제 비율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요.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공동저당 할 때도 또 나오니까요. 자, 넘어가시고요. 이 정도.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하는데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방금. 요거예요. 자,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자,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습니다. 자,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세권은요, 아직 돈 받기 전이면은 돈 받기 위한 등기로서는 유효하고요. 용의권적 기능은 소멸했다는 거죠. 자, 그럽니다. 자, 소멸한 경우에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아직 유효하다는 거죠. 담보권적 범위 내에서 아직 돈을 못 받았으면요,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전세권은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돈 못 받기 전까지는 아직 그 등기는 유효하게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되는 경우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분 이전. 어떤 경우만요? 소멸했을 때. 소멸했을 때는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존속기간 동안에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예외도 있어요. 만약에 이때 두 사람이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갑과 을이 살다 보니까요, 그냥 1년만 있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이제 합의를 합니다. 자, 1년만 삽시다.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 합의해서 1년으로요, 딱 이제 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전세권이 존속기간 내지만요, 당사자 합의해서요, 전세권을 소멸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때 전세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1년만 살고 나가겠다는 것이지 3억도 안 받고 나가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1년만 있다 나갔다는 것은 3억 받고 나가겠다는 거죠. 존속기간이었습니까? 아직 남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해서 전세권을 소멸시키면요, 용의권적 기능만 소멸되는 것이지 돈은 받고 나가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등기도요, 용의권 기능을 소멸한 담보권적 기능만 남아있는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해서 전세권을 소멸시키게 되면은 담보권만 남아있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때도 지분 이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즉 용의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지분 이전이 안 되지만은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해버리면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전세권이 일부 이전할 때 어떻습니까? 채권도 일부가 당연히 이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일부 이전하면서 전세권 일부를 이전하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자, 천천히요, 이렇게 하나씩. 나중에 또 반복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하고 저당권인데 이것은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